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메르세데스-벤츠 EQE 500 SUV입니다. EQE SUV는 말 그대로 EQE 세단의 SUV 버전이죠. EVA2 플랫폼에서 나오는 두 번째 전기 SUV이고요. 현행 플랫폼의 마지막 모델이기도 합니다. 국내에는 350과 500이 우선적으로 출시가 됐고요. 차후에 AMG 53 버전도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EQE 500이고요. 가격은 1억 2,850만원입니다. 외장 디자인은 EQ의 키를 높인 모습이고요. EQS와 상당히 흡사한 얼굴이기도 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차의 장점 중에 하나가 윗급이 EQS SUV와 비슷한 얼굴이란 점이고요. 단점은 호불호가 확실할 것 같은 얼굴이죠. EQE 500S는 AMG 라인 디자인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EQE SUV보다는 좀 더 약간 우락부락한 그런 모습이고요. 예를 들어서 프론트 범퍼의 디자인이 그렇죠. 이게 스포티하다기보다는 좀 머슬카 같은 좀 힘이 느껴지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보통 내연기관의 그릴로 불리는 부분은 EQ 시리즈의 특징적인 디자인인데 여기는 전체가 막혀 있죠. 그리고 요즘에 다른 브랜드처럼 벤츠 역시도 벤츠 로고가 점점 커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EQE 500S는 전체적으로 사양이 꽤 좋은데 헤드램프도 디지털 라이트가 적용이 됐고요. 이 디지털 라이트가 시동을 끄고 켤 때 화려하게 세레머니가 있는 건 물론 디자인적인 면에서도 일반 헤드램프와 차이가 있죠. 카메라, 센서, 내비게이션과도 연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픽셀의 밝기를 개별적으로 조절을 하죠. 측면의 디자인은 SUV라기보다는 외관의 키를 살짝 높인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무게중심이 꽤 낮아 보이고요. 그리고 보통 전기차들이 휠베이스가 길고 앞뒤의 오버행이 짧은데 이 차 역시도 그렇습니다. 후면 역시도 EQ 브랜드 특유의 디자인이죠. 전체적으로 EQ SUV가 부드러운 곡선을 많이 썼는데 이 후면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쪽처럼 이 뒤 역시도 부드러운 볼륨감을 강조를 했고요. 요즘에 유행하는 것처럼 테일램프는 양쪽으로 쭉 이어진 디자인이죠. 이 차는 공식 차명이 EQE SUV인데 차 외부에 SUV 레터링은 없어요. 트렁크에는 이렇게 EQE 500이라고 하면 붙죠. 도어 핸들은 차체로 수납이 되는 플러시 타입이 적용이 됐고요. EQ는 물론 S클래스와 같은 디자인이죠. 이 도어 핸들에도 밝게 조명이 들어오고요. 사이드 스텝도 적용이 됐습니다. 이 차가 그렇게 높은 차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타고 내릴 때 약간 좀 걸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사이드 스텝에도 밝은 조명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타이어는 피렐리의 P0, 사이즈는 265에 40R 21입니다. 이 타이어의 트레드웨어는 280이고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UHP 타이어죠. 그리고 EQE 500 SUV에는 최대 10도까지 조향이 되는 리어휠 스티어링이 기본 적용이 됩니다. 이 리어휠 스티어링이 10도까지 돌아가기 때문에 회전 반경을 드라마틱하게 줄여주는 효과가 있죠. 예, EQE SUV의 실내는 EQE와 거의 비슷하죠. 이게 하이퍼 스크린이 빠져서 거기서 좀 차이가 있지 기본적인 실내 구성은 EQE와 동일합니다. 대시보드가 조금 높은 게 특징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송풍구 라인 자체가 꽤 높습니다. 대시보드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차들보다 시트 포지션 가장 낮추면은 모니터가 아니라 이 대시보드가 눈높이와 거의 맞아요. 보통의 전기차들처럼 대시보드의 넓이도 꽤 넓은 편이고 대시보드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내장재는 꽤 좋은 편인데 이 차가 500인 걸 감안을 하면은 필러랑 천장에 적용된 직물은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죠. 기존에 EQ 시승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송풍구 라인이 특징인데 이 송풍구 라인이 가운데부터 도어 트림까지 일직선으로 쭉 이어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 실내를 감싸고 있는 것 같은 랩 어라운드 스타일이 되죠. 하이퍼 스크린이 있는 벤츠는 여기에 추가적인 액정이 있잖아요. 근데 없는 거는 보통 이런 우드 장식이나 이런 걸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이게 처음에는 약간 좀 허전한데 또 보다 보면은 괜찮습니다. 모니터는 12.8인치가 적용이 됐습니다. 돌출형 같은 메리평인데 위치 자체가 꽤 좋아요. 거기다가 살짝 누워 있어서 시야에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그런 위치죠. 안쪽에 있는 인터페이스는 다른 벤츠 EQ 시리즈와 동일하고요. 지금이 홈 화면이고 그러니까 홈 화면 누르면은 이렇게 큰 아이콘으로 주로 사용하는 메뉴가 이렇게 나열이 됩니다. EQ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니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EQ를 누르면은 현재 주행 가는 거리와 배터리 잔량 그리고 트립 컴퓨터 등이 표시가 됩니다.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주요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상단에 보시면은 5가지의 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조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ADS 기능을 설정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GPS 위치에 따른 활성화도 정할 수가 있고 차량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주행과 컴포트, 탑승객 보호 기능, 사운드 익스피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새로운 하나가 더 추가가 됐죠. 그러니까 이 내부를 설정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걸 끄면은 소리가 안 들리는 거고 이거를 설정을 하면은 실버 웨이브와 비비드 플럭스, 로링 펄스 이렇게 3가지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GPS 기반 리프팅의 경우에는 이게 말 그대로
좀 안 좋은 노면이 있잖아요. 주로 다니는 길에. 이걸 설정을 하면은 그 위치에 갔을 때 자동으로 차고를 올립니다. 컴포트의 경우에는 여기서 루프, 선 블라인드를 개폐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위에 따로 버튼이 있죠. 그리고 다이내믹 셀렉트의 경우에는 여기서 사용자 설정이 있는데, 그러니까 인디비주얼이죠. 여기서 주행 모드라든가 서스펜션 또는 스티어링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이트는 여기서 이제 디지털 라이트가 있고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는데, 무드 조명은 벤츠가 그렇듯이 굉장히 화려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대시보드부터 도어 트림, 심지어는 시트 측면까지도 무드 조명이 좀 꽤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화려한 무드 조명이 특징이고, 거기다가 이 무드 조명이 밝기를 중간 정도만 해도 충분히 밝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역 연동으로 딱 이 정도의 밝기로 되어 있는데,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밝아요. 색상 같은 경우에는 총 64가지가 제공이 되고요. 멀티 컬러 기능도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위별로 색상을 달리할 수가 있는 거죠. 마사지는 이게 상위 모델과, 참고로 EQ SUV가 이게 상위 모델과 거의 편의 사양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EQ 시리즈에 있는 게 거의 다 있어요. 이거는 이제 거의 뭐 S클래스와 비슷한 수준이죠. 시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 물리 버튼으로 조절할 수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세밀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오프로드로 들어가면은 이게 꼭 진짜 본격 오프로드 같은 그런 그래픽인데, 여기서 서스펜션과 타이어 온도, 그러니까 압력은 보통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온도까지 보여주는 차는 좀 굉장히 드물죠. 그리고 이쪽에서는 구동 장치, 여기서 타이어 온도와 압력, 이거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단의 아이콘을 누르면은 이렇게 카메라가 표시가 되고요. 이게 소위 말해서 투명 보닛인데, 그러니까 보통 랜드로버 보면은 오프로드 다닐 때 유용하라고 이렇게 투명 보닛 기능이 있잖아요. 오프로드뿐만 아니라 뭔가 주정차 할 때도 이게 유용한 기능 같아요. 정보로 들어가면은 이거는 기존에 있던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드라이브와 또는 코스팅 같은 그 모드를 여기가 표시가 되고요. 에너지 플로도 마찬가지고, 차량을 선택을 하면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에 밟는 정도를 퍼센티지로 보여줍니다. 이 차는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 연결이 지원이 되고요. 이게 지금 안드로이드 오토 화면입니다. 근데 내비게이션이, 순정 내비게이션이 생각보다 쓸만해서, 이 차도 저 레인저 랩터나 트레일 블레이저처럼 이렇게 중간중간에 끊어지는군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안드로이드 오토를 굳이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되긴 합니다. 참고로 오디오가 상당히 좋네요. 지금까지 무선으로 연결한 오디오 중에서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후방 카메라 화면이고요. 기본 2분할입니다. 굉장히 많은 앵글이 지원이 되는데, 그에 비해서 이 화질 자체가 아주 그렇게 선명한 그런 편은 아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있는데, 이거를 누르면은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 앵글이 표시가 되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360도로 이렇게 회전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그래픽이라든가, 그러니까 이 보시면은 세부적으로 굉장히 좀 세밀하게 이게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진짜 360도 돌려볼 때 굉장히 좀 유용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오토 모드도 있고요. 이 차는 물리 버튼을 최소화했는데, 모니터 하단 쪽에 공조장치 아이콘들을 쭉 배열을 해서 실제로는 물리 버튼이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드라이브 모드와, 그러니까 여기에 바로 갈 수 있는 EQ를 누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EQ 화면으로 이동을 하고, 차 그림을 누르면은 자 설정 화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서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ESP 또는 에어 서스펜션 또는 이탈 방지 어시스트 등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센터 플로어의 커브를 열면은 여기에는 컵홀더가 있고요. 이 컵홀더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방식이고, 심지어는 이거를 이렇게 탈착이 가능하죠. 그러면은 이 공간을 더 크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안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있고요. 그리고 USB 단자는 전부 C타입이죠. 보통 고급차들이 센터 컨트롤 박스가 양쪽으로 열리는데, 이 차가 그렇습니다. 차 크기 대비해서 이 센터 컨트롤 박스가 입구는 작은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안에 깊어서 생각보다 용량은 큰 편이에요. 이 차는 글로우 박스 열린 버튼이 약간 좀 안 보이는 쪽에 있어요. 그리고 글로우 박스의 용량 자체도 꽤 큰 편이고, 심지어는 이 안쪽에도 이렇게 부드러운 소재로 마감을 했습니다. 운전대는 차 크기 대비해서 조금 작게 느껴지고요. 림에 적용된 가죽의 질도, 그러니까 손에 잡히는 감각이 좀 쫀쫀합니다. 운전대 조절은 당연히 전동이고요. 스포크에 있는 양쪽에 있는 이 버튼을 통해서 계기판과 모니터에 있는 메뉴를 다 이동을 하고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작을 할 때 여기에 손을 안 떼도 돼요.
운전대 뒤에는 회생제동용 패들 시프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게 플라스틱이에요. 모니터처럼 계기판의 해상도도 꽤 좋은 편이고요. 요 가운데 부분에서는 이렇게 트릭 컴퓨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정보가 표시가 되고, 그리고 홈 화면을 누르면은 이렇게 뜨잖아요. 여기서 클래식과 스포츠 또는 디센트, 이렇게 계기판 디자인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으로 올라가면은 여기는 HUD 화면이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기본 레이아웃 또는 디자인도 EQE 또는 EQS와 동일한데, 기본적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판 자체가 큰 편이고 여기에 보여지는 정보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스포츠, 그러니까 이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가속 페달 밟는 정도에 따라서 저 그래픽이 막 변하죠. 그리고 이게 기본, 그리고 오프로드 화면을 여기서 이렇게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에코 표시창, 여기 설정이고요. 시트는 가죽의 질은 꽤 좋은데 쿠션은 좀 단단한 편이고요. 근데 EQS 580 SUV보다는 쿠션이 조금 더 부드럽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간 좀 단단한 편에 가깝고요. 반면에 옷가에 닿는 그 밀착성은 꽤 좋습니다. 시트 크기는 충분한데 그 몸을 아주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아까 모니터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죠. 도어 트림의 디자인 역시도 EQE와 거의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허공에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플로팅 디자인이고, 통풍 버튼은 도어 트림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포켓의 용량도 꽤 큰 편이고, EQE SUV의 2열은 차 크기에 딱 맞는 그런 공간이고요. 제가 앉으면은 무릎과 앞치 사이에 주먹이 2개가 들어가고도 약간 남아요. 그리고 헤드룸의 여유도 꽤 있는 편이고, 근데 보는 것 대비해서 좌판의 길이는 조금 짧은 편이고요. 1열보다 2열 시트의 쿠션이 조금 더 단단합니다. 결정적으로 좌판 앞부분이 약간 위로 좀 들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착자감이 약간 좀 어색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1열 시트 아래쪽의 공간은 꽤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1열 시트를 가장 낮춘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도 이렇게 상하에 여유가 있어요.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 차도 1열 시트 기본 마운트가 약간 높네요. 그리고 보통의 차들과 다르게 여기와 1열 시트 아래쪽이 이렇게 높이에 좀 차이가 있죠. 그리고 보통 전기차들이 가운데 부분은 바닥을 평평하게 처리를 하잖아요. 이 차도 여기를 완전히 평평하게 처리를 했지만 이 센터 콘솔 박스 뒤가 조금 튀어나와서, 그러니까 가운데 앉은 사람은 좀 공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여기에 별도의 공조장치가 있고요. 송풍구 같은 경우에는 B필러에는 없고 여기에만 있어요. 참고로 1열 헤드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징적인데, 그러니까 보통은 위아래로 조절하잖아요. 이 차는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앞뒤로 조절하는 그런 방식이죠. 2열 승객을 위한 컵홀더는 암레스트에 있고요. 뭐 S나 EQS처럼 이것도 한 번 누르면 컵홀더가 안 튀어나오고 이렇게 2번 눌러야지 튀어나오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적용된 플라스틱도 2열의 컵홀더 치고는 꽤 좋은 편이고요. 2열에는 열선 시트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2열 치고는 도어 포켓의 용량도 꽤 큰 편이죠. EQE SUV의 장점 중에 하나가 파노라마 루프인데, 보통의 파노라마 루프보다 이게 면적이 꽤 넓어요. 그러니까 2열 승객의 거의 뒤통수까지 이게 쭉 뻗어 있기 때문에 2열에 앉은 승객은 개방감이 꽤 좋죠. 트렁크의 기본 용량은 520리터고요. 2열 시트를 접으면 1675리터로 늘어납니다. 보시는 것처럼 트렁크가 되게 네모 반듯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바닥에 커버를 들어 올리면 이 아래쪽에도 생각보다 깊은 추가적인 공간이 있고요. 근데 이 차가 없는 편의 장비가 없을 정도로 전체적인 편의 사양이 되게 좋은데, 의외로 2열에서 접을 수 있는 그 레버가 없네요. 이렇게 2열 시트를 접으면 큰 공간이 생기고요. 트렁크 바닥부터 2열 시트까지는 거의 평평하게 이어지는 편입니다. 예, 정차 시 소음은 고급차답게 조용합니다. 전기차라고 해도 정차 시의 소음이 다 조용한 건 아니거든요. 이것도 역시 차급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 차는 전기차 중에서도 조용한 편이에요. 공조장치를 끈 상태에서는 저 대시보드 쪽에서 좀 약하게 전자풍 소리만 있고 그 이외의 소음은 거의 없습니다. 이 차는 듀얼 모터 모델이고요. 최고 출력은 300kW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 407마력 정도가 되겠네요. 주행 느낌은 EQE 세단과 대략 비슷합니다. 벤츠의 EQ 라인업에서 여러 가지 전기차들이 있잖아요. 근데 S와 E는 상대적으로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은 것 같아요. E 이하는 좀 차이가 큰데, 그래서 기존의 EQS SUV와 비교를 하면은 이 차가, 예를 들어서 580과 비교하면은 이 차가 오히려 승차감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EQS 580 SUV 같은 경우에는 같은 에어 서스펜션이긴 한데 그게 차가 더 무거워서 그런지 하체를 굉장히 좀 단단하게 세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충격이 좀 강하게 좀 들어오는데, 이 차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워요. 특히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부드러운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이 차만 놓고 오면은
그래도 조금 단단한 편에 속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잘한 충격 또는 큰 충격도 무리 없이 잘 처리를 합니다. 특히 컴포트 기준으로 하면은 기본적으로 단단한 댐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차감이 이게 꽤 좋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차가 뭔가 되게 차체가 견고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보통 차가 단단하면은 하체가 그런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운전을 하다 보면은 좀 덩어리감이 느껴지고 그래요. 전기차는 회생제동의 레벨에 따라서 운전 느낌이 꽤 많이 달라지는데 이 차도 그렇긴 합니다. 테슬라를 제외를 하면은 보통 다른 전기차들은 타력주행 모드가 있고, 그래서 타력주행 모드로 할 경우에는 내연기관보다 오히려 감속량이 더 적어서, 그러니까 쭉 미끄러져가는 그런 주행 질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회생제동 안암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가속페달 밟다가 딱 발 떼면은 이렇게 쭉 미끄러져 갑니다. 그리고 회생제동 일반과 강력 회생제동이 있는데, 그러니까 강력 회생제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원페달.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완전히 정지는 안 되고요. 크립 속도 있잖아요. 굉장히 낮은 천천히 굴러가는 속도. 거기까지만 감속이 되고 그 이후에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죠. 근데 회생제동 오토로 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회생제동 레벨 있잖아요. 이게 환경, 주행 상황에 따라서 자동으로 조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꽤 편합니다. 사실 회생제동 오토는 다른 브랜드도 다 있는데 저는 유독 벤츠의 회생제동 오토가 말 그대로 좀 가장 인텔리전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는 리어 스티어링이 기본 10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따로 구독 없이 리어 스티어링이 기본 10도입니다. 그래서 회전 반경이 이제 기존에 같은 10도가 적용된 S클래스에서 이미 확인을 한 것처럼 이게 굉장히 짧습니다. 특히 EQE가 아주 그렇게 큰 차가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길이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게 이만큼이 남아요. 그렇다 보니까 좁은 곳에서 기동할 때 굉장히 좀 편하죠. 그러니까 방금 같은 경우에는 모델 Y는 저기를 한 번에 못 돌거든요. 그러니까 이 리어 스티어링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꽤 큽니다. 어쨌든 회생제동 오토의 경우에는 앞차와의 거리 또는 가까워지는 시간 등등을 고려를 해서 자기가 스스로 회생제동 레벨을 조절을 하고요. 심지어는 이제 코너에서도 회생제동 레벨을 조절을 하고, 거기다가 이런 도로에서 예를 들어 지금 내리막이잖아요. 내리막에서 이렇게 발을 떼면은 이게 회생제동이 자동으로 이제 강하게 걸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뭔가 가속 페달을 밟는 그 정도가 좀 덜해지죠. 그래서 이렇게 평지 쪽으로 내려오면은 다시 회생제동이 그러니까 0으로 되고 그렇습니다. 참고로 회생제동 레벨에 따라서 가속 페달의 무게도 달라져요. 지금처럼 안암으로 하면은 이때가 가속 페달이 가장 가벼워지고, 그리고 회생제동을 올릴수록 이 가속 페달도 같이 무거워지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생제동 오토로 했을 때 그 레벨의 정도에 따라서 가속 페달의 무게도 그거에 따라서 가변하고 그렇습니다. 비싼 차답게 전체적인 정숙성은 꽤 좋은 편입니다. 전기차가 이렇게 약하게 가속을 할 때도 보통 고주파음이 삥 하고 있잖아요. 이 차는 이렇게 C 모드에서 천천히 마일드하게 가속을 할 때도 고주파음이 거의 안 들려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 방음에 좀 신경을 많이 썼고, 그러니까 보통 이 이상의 EQ 브랜드의 전기차가 이런 방음인데, 그래서 전체적인 방음, 그러니까 이게 방음이 좋다 보니까 그런 승차감 이쪽에 더 일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체 방음 같은 경우에도 타이어까지 감안하면은 이게 소음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이 타이어가 피렐리 P0 트레드웨어 280에 완전 UHP인데 그걸 감안을 하면은, 또 사이즈까지 감안하면은 이런 콘크리트 노면에서도 이 타이어 소음이 그렇게 큰 편 아니죠. 그리고 보통 조용한 차들이 거의 공통점이 이렇게 고속으로 달릴 때 이제 상단 쪽에서 부딪히는 그 풍절음이 이제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 차도 그렇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E와 C, S 크게 있는데 E에서는 이게 한쪽, 그러니까 모터의 작동을 멈춰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에코 모드죠. 그래서 E 모드로 주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마일드한 게 아니라 이렇게 더디다고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지금 E 모드에서 이렇게 가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로 밟아도 이게
반응이 굉장히 더디게 나옵니다. 이게 반응이 더디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출력 자체가 줄죠. 뭔가 느낌상으로는 이게 절반의 출력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모드에서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무게가 있다 보니까 가다서도 하는 시내 상황 이런 데서는 이 모드에서 좀 답답한 게 있고요. 이 모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간선도로에서 정속 주행할 때 있잖아요, 크루즈 걸고, 그때가 좀 어울리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차가 좀 약간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잖아요. E, C, 스포츠 이게 바꾸면은 페달 쪽에서 플라스틱 소리가 나요. 띡, 띡 하고. 어쨌든 E에서 C로 바꾸면은 체감상 출력이 2배 이상 늘어나는 느낌이고요. 그래서 일상적인 용도로 다니기에는 충분 이상의 힘이죠. 이게 제로백이 4.9초니까 보통 내연기관도 5초 내면은 굉장히 빠르잖아요. 이 차 역시도 그러니까 무게가 잘 안 느껴지는, 그러니까 뭔가 주행 감각이 묵직한 건 있는데 가속을 할 때 보면은 뭔가 이렇게 무게가 좀 잘 안 느껴지는, 특히 전기차의 특성상 이게 반응이 빠르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더 배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가속할 때는 무게가 좀 잘 안 느껴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회전할 때는 무게는 느껴지는데 속도는 빠르네요. 보통 이렇게 무거운 전기차가 ESC 제어가 비교적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생각보다 제어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렇게 좀 무거운 SUV 전기차 치고는 속도가 높게 나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는 확실히 제어가 덜 들어가고요. 기본적으로 좀 약하게 언더스티어 세팅이긴 한데, 이 무거운 차 치고는 속도가 되게 높게 나오네요. 그리고 가속 같은 경우에는 수치에 맞는 성능을 제공을 합니다. 보통 전기차들이 후반부에 가면은 가속이 많이 더 주춤하잖아요, 내연기관에 비해서. 근데 유럽의 전기차들은 또 요즘에 안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좀 세팅 또는 기술이 발전해서 그런지 이 차 역시도 초반이 당연히 빠르긴 한데 후반에도 그렇게 속도가 많이 지치진 않고요. 제 동영상 기준으로 보면은 정지에서 200km까지의 가속 시간이 약 한 17초예요. 그래서 대략 한 400마력대 언저리의 차들과 제로 200이 시간이 비슷한 게 아닌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링컨 컨티넨탈 이런 차들도 대략 한 18초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대략 그런 차들과 비슷하고, 당연히 이제 200이 넘어가면 이제 속도가 좀 더 주춤하고, 그리고 굉장히 빠른 가속력에 비해서 속도 제한은 비교적 일찍 제한이 됩니다.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댐핑이나 모터의 그런 세팅이 바뀌잖아요. 이 차도 C에서 S로 바뀌면은 댐핑이 조금 더 단단해지는데,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그 드라이버 모드에 따른 댐핑의 그 단단함, 이 차이가 아주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 차는 어느 정도는 좀 컴포트 지향이어서 하체는 단단하지만 이렇게 매끄러운 노면을 다닐 때는 진짜 가장 편한 것 같아요. 물론 좋은 노면을 운전을 하면은 그때가 승차감이 좋은 거는 다 마찬가지인데, 또 안 그런 차들도 있거든요. 그것도 정도의 차이가 있고. 근데 이 차는 이렇게 천천히 크루징 할 때가 뭔가 가장 편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차 무게가 있다 보니까 정속 주행할 때 연비가 아주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90으로 정속 주행하면은 대략 한 5, 6? 이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차가 복합 공인 연비가 4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정속 주행할 때는 이제 그거보다는 좀 잘 나오는 거죠. 근데 확실히 내연기관으로 치면은 이게 연료 탱크가 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확실히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효율도 중요하긴 한데, 배터리 용량이 큰 것도 결정적인 요소라서 이렇게 일상적으로 주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확실히 그 1%가 배터리가 떨어지는 게 좀 더뎌요. 이 차는 EBA2 플랫폼의 마지막 모델인데, 그래서 뭔가 기존의 EQ 시리즈에서 갖고 있는 그 좋은 편의 장비들 있잖아요. 그냥 이 차에 뭐 다 넣어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에어매틱, 여러 가지 편의 장비까지 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아까 그 트렁크 뒤에서 ELCD 접는 거, 그것 빼고는 뭐 다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EQS 시승할 때와 마찬가지로 ACC나 차로 중앙 유지는 물론 차로 변경 보조 기능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ACC를 사용을 할 때 깜빡이를 넣으면은 이 아래쪽에 차선 변경한다고 뜨고, 그리고 이것도 당연히 이렇게
점선에서만 되고요. 옆에 차가 있으면 또 안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를 탈 때 타력 주행을 가장 선호하는 사람이어서 제 차를 탈 때도 항상 레벨 0으로 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벤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인텔리전트 오토가 말 그대로 되게 인텔리전트해서 벤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오토로 다니는 게 가장 편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지금 곡선이잖아요. 곡선에서 이제 곡선이 다가오면은 이걸 감지를 해서, 그러니까 무게가 일단 무거워지고요. 가속 페달 무게가 감지가 되니까. 그리고 속도도 줄어들죠. 회전제동 레벨이 강해지니까. 이게 그 회전제동의 양으로도 알 수가 있지만, 일단 코너가 가까워지면은 가속 페달도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계기판 아래쪽에 이렇게 약간 좀 그 곡선 그 그래픽도 뜨고요. 조그맣게. 원래 벤츠가 고속 안정성이 좋기도 하지만 이 차는 워낙 무거워서 그런지, 그러니까 고속으로 달릴 때 바닥으로 쫙 깔리는, 또는 뭔가 타이어가 이렇게 꼭 눌리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로어링 펄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AMG 사운드를, 배기음을 또는 엔진음을 이렇게 가상 사운드로 구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소리 자체가 되게 웅장하죠. 이게 볼륨이 큰 건 아닌데 되게 저 앞쪽에서부터 이렇게 확 하고 퍼져나오는 베이스톤을 깔리면서 그런 사운드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차가 다른 부분이 조용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앞쪽에서 들리는 풍절음이 가장 크긴 한데, 특정 부위에서 삐져나오는 또 그런 소리는 없어요. 2열의 승차감은 1열과 거의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댐핑이 1열과 비슷한 정도로 약간 좀 단단하기 때문에 2열의 승차감 역시도 비슷해요. 근데 이 방음도 비슷해요. 보통 이제 2열은 승차감이 비슷해도 방음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2열의 방음도 비슷하네요. 2열에 타면은 보통 휠하우스 쪽에서 올라오는 그 뒷바퀴 소리가 좀 많이 들리잖아요. 이 차도 들리긴 하는데 그렇게 크게는 안 들립니다. 결정적으로 2열 같은 경우에는 사전 공조 시스템이 있고, 2열 유리가 이중접합은 아닌데 뭔가 좀 두꺼워요. 다만 블라인드가 이 정도 사양이면 없는 게 좀 아쉬운 점이네요. 이번에 메르세데스 벤츠의 EQE500 SUV를 시승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EQE SUV는 현행 플랫폼의 가장 마지막 버전인데, 그래서 그런지 뭔가 가장 완성도 또는 가성비가 가장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EQE SUV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못생긴 것 빼고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사양을 몇 면을 보면은 가격은 1억 2천이고 뭔가 이거보다 더 비쌀 것 같은데, 1억 2천 정도면은 흔한 말로 좀 비싼데 싸게 느껴지는 그런 차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신차 가격이 많이 오르잖아요. 특히 내연기관. 예를 들어서 이거보다 작은 렉서스 RX 500H가 그게 1억 1천인데, 그렇게 따지면은 EQE 500 SUV가 뭔가 가성비가 또 되게 좋아 보이죠. 그리고 벤츠 전기차 라인업에서 S와 E는 생각보다 그렇게 차이가 크지가 않은데, 실제로 외모에서도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크기의 차이만 있지 디자인의 차이는 또 거의 없어서, 제가 EQE 세단 시승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장점 중에 하나가 이게 얼핏 보면은 S와 비슷하다입니다. 그러니까 EQE 세단도 이 얼핏 보면은 EQS 같고, EQE SUV도 이게 얼핏 보면은 EQS SUV 같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한 급 위의 모델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장점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뭐 방음이라든가 승차감 이런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고, 보통 독일 차들이 내연기관이 고속주행이 강하잖아요. 전기차도 그러니까 고속주행 할 때 뭔가 그 배터리 빠지는 게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차가 공기저항 개수도 굉장히 낮고, 그리고 전기차들이 실제 운행을 해보면은 공인보다 더 많이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도 공인은 401이지만 실제로는 그거보다 훨씬 오래 가죠. 그러니까 어저께 이 차 받았을 때 배터리가 96인가 그랬는데 가능한 거리가 501km가 찍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또 전비 운전하면은 500km는 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는 EQS와 비슷한 외모가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점도 외모죠. 그러니까 벤츠의 그 EQ 시리즈들은 이제 나온 지가 꽤 됐잖아요. 봐도 별로 안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얼굴은 좀 호불호가 강하게 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로써 메르세데스 벤츠 EQE500 SUV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